자, 이번에 이것은 이제 2020년도요. 행정사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행정사 보고요. 다음 주에는 변호사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시험 있고, 이번 주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어요. 늦게요. 그래서 일단 문제요. 10문제니까 얼마 안 되니까 잠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해외 파견 근로자의 기국 후 줄고요. 일정 기간, 그게 키워드죠. 소속 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일정 기간. 반대가 뭐죠? 평생 동안이죠. 평생 동안. 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죠. 새로운이란 말이 뭐죠? 그때부터 이 말이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요. 자, 3번은요. 매매 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 반사회적 그러면 불법이죠. 이것을 동기의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는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 되죠? 표시나 또는 이렇게 알려진 그러면 무효가 되죠. 자, 4번은요.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지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바로 밑에 법률행위 당시. 이것은요. 103조 하고요. 104조의 경우 무효 여부는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럼 5번은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적정하든 말든 허위 진술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강행법규 위반이죠. 자, 강행법규 위반을 보시면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이죠. 강행법규 위반 줄고요. 그것을 무효라고 하죠. 이 무효는요. 누구든지 주장을 하거든요. 누구든지요. 그래서 그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2번은요. 형사사건 줄고요. 가운데 성공보수 약정 줄고요.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에 위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반이 아니면 뭐가 된다?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은 위반이 아닐 수 있죠. 자, 3번은요.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 등기죠. 줄고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 이것을 뭐란다?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하죠. 미등기 전매. 이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유효 이렇게. 그래서 단속 규정이죠.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하면 틀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직접 거래 금지요. 이 직접 거래 금지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래서 우리가요, 판례가 뭐냐면 등록에 관한 규정이죠.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요.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례가 적용된다. 틀렸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되면 표현대례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은 4번. 자, 3번은요. 옳은 것은 1번 비진의 표시의 진위는 뭐라고 한다?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표의자의 생각.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2번 비진의 표시의 진위는 두 번째 줄 표의자의 생각. 지금 1번과 2번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자, 3번은요.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줄고 최선이라고 판단. 그럼 여기 최선이라고 판단 이것을 표의자의 생각 이 말이죠. 그럼 뭐다? 비진의 표시다 아니다.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진이 있는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4번요. 강박이죠. 이런 강박이란 말이 나오면 딱 세 가지. 취소 또는 무효 또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 취소가 되려면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 취소.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다? 무효. 무효는 뭐다? 박탈 또는 뭐다? 극심.
이런 말이 있으면 무효. 자, 세 번째는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뭘 묻는다? 지인이 있느냐 비지냐를 묻고 있죠. 강박동그라미하고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하기로 하고, 이걸 우리 뭐다? 생각이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것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5번은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얘기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하죠. 사인의 공법행위.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비진의 표시.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 민법은 사법행위죠. 그래서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4번은요,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지 않는 사람은 1번 통정의 표시인 매매계약이죠. 이러면 통정의 표시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항상 먼저 가장 뭐라고 얘기했죠? 통정을 다 뭐로 바꿔야 돼? 가장이라고 다 바꿔. 가장이라고. 통정의 표시 1번, 2번, 3번, 4번, 5번 통정의 표시를 다 일단 가장으로 다 바꿔.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다? 발음이 1번의 발음 밑에는 양수인이죠. 가장 양수인, 여기까지를 의리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다 제3자예요. 다시 양수한 사람 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요, 가장이죠. 가장 채권 양도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채권을 양도했다면 그 전에 있었던 채권인데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가장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죠.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채권자, 일반 채권자,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양도인에 대해서, 양도인 누구죠? 양도인 채권자죠. 양도인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자.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우리는 시험에 채무자라는 거 나오는데 그것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자 채무자잖아요. 알겠죠? 그걸 풀어 쓴 거죠. 그러니까요, 채권의 가장 채권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세 사람을 뭐란다?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3번은 통정의 표시는 가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저당권이죠. 이런 가장 저당권은 뭐가 있다? 경매죠. 그래서 맨 끝에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 경락인이죠. 그래서 가장 저당권에게서 경락을 받은 사람 제3자죠. 4번 통정 표시는 가장이죠. 가장 금전 소비 대차죠. 가장 금전 소비 대차에서 뭐가 있다? 파산 관제인. 또 뭐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뭐가 있어? 보증인. 이렇게 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보증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5번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죠. 여기까지 뭐다? 가장 양수인이죠. 맨 끝에 뭐가 있다? 가등기죠. 그러나 제3자가 되죠. 그래서 일단 가장 양수인, 그 다음에 누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제3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5번은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동기의 착오죠.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뭐가 있어야 돼? 동기가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되죠.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돼.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1번 틀렸죠. 2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줄곧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3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뭐다? 바로 밑에 현저히 결여죠. 알겠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죄를 현저히 결여, 그러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을 하면은 그때는 다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뭐된 후? 해제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 해제 동그라미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은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이러면 이 상대방이라고 표시상의 착오가 가기 좋고, 이 말이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표시상의 착오가 뭐죠? 신원보증서면, 신원보증서면 옆쪽에 있고, 연대보증서면.
신원 보증 서류인지 알고 사인했더니 연대 보증 서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취소한다? 착오로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원보증서면에 사인한다고 사인했는데 연대 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6번은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동그라미 체결에서는 뭐는 못한다? 써. 해제 X. 해제는 못하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중도금, 잔금은 수령할 수 있죠. 그걸 찾으면 되겠죠. 체결하니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1번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 이게 정답이죠. 4번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번 미수라고 했죠. 미수. 알죠? 매매계약 체결이니까 일방으로부터. 그런데요. 수만 대리님 그것을 다시 대리해서 미수를 대리했죠. 미수. 앞에 5번 봐봐. 5번 매수 동그라미. 미수인 할 때 매수 동그라미. 근데 맨 끝에 처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도인을 대리해서 잔금 채권 담보로 대출. 담보로 대출이죠. 이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뭐란다?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이니까요. 저당권 설정이니까 처분행위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요. 2번하고 이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맨 끝에요.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 1번하고 2번이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이러면 이 2번은 뭐냐면 체결의 대리권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옆줄 긋고 체결과 이행에 관한 이행,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 그래야지.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 이렇게 알겠죠? 이게 있었을 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가 2번이고요.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7번은요. 옳지 않은 거 표현대리죠. 1번 민법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가능하죠. 그래서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이것도 우리 대리권 수요로 본다 이 말이고 2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동그라미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고 왜요? 우리가 이제 이서 권한을 넘을 때 권한 동그라미 권한을 넘을 때 권한 임의대리 그 다음에 복대리 그 다음에 법정대리 임의대리 복대리 법정대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대리를 통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감될 수 없다. 3번이 틀렸죠. 4번 대리권 소멸유효 표현대리가 인정되죠. 그럼 대리권 소멸유효 표현대리가 129조죠. 그런데 권한을 넘으면 다시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될 수 있다. 5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무슨 대리? 법정대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법정대리 줄고 우리가 126조에서 법정대리는 일상가사대리권이에요. 일상가사대리권 이렇게. 정답 3번이죠. 자, 8번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대리권 없는 을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끝에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줄 것이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고. 그럼 무건대리로만 하라 이 말이죠. 무건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 그런데 표현대리를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무건대리로만 해결해라 이런 뜻이에요. 1번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무건대리라고 하는 것을 병이 알았다 줄고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악이가 상대방이 악이가 되면 세 가지가 안 돼. 첫 번째 뭐가 안 돼? 아니 세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 철회권 안 돼. 두 번째 뭐는 할 수 있어? 최고할 수는 있어.
세 번째요, 무권 대리인 책임이 없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악이죠? 악이니까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는 있다. 세 번째,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계약을 말 수 있으나 추인.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추인은요,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 플러스 그 승계인. 직접 상대방이 승계인이죠? 그 승계인 플러스 무권 대리인. 이 사람들한테 다 추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리인한테도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계약을 말 수 있으나 추인할 수 있으나 을에 대해서는 못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무권 대리인임을 알았다. 그럼 뭘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틀렸죠? 4번, 갑이 추인을 거절하죠. 거절하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 이게 중요하죠.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택을 했어. 그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뭐한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지문은 지금 처음 나온 지문이죠. 지금까지 시험 중에서. 이전에 우리는 다 뭐냐면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의 이행을 선택했죠. 선택했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갑이 사망하여 을이 단독 상속했죠. 맨 끝에 추인 거절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효 주장 된다 안 된다? 안 돼. 등기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추인 거절 안 된다. 무효 주장 안 된다. 등기 말소 청구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돼. 자, 9번은요? 9번. 9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죠. 일부가 무효면 무슨 무효 원칙이다? 전부 무효. 이렇게. 2번.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 동그라미. 무효는 처음부터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럼 봐봐. 채무불이행은 언제 나와요?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기 때 중도금이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죠. 그런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계약 성립 시부터 무효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죠. 알겠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전환.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전환되고 추인은 안 돼. 4번.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불성립이면은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무효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불성립하면 일부 무효할 때 무효, 무효행위 전환할 때 무효, 무효행위 추인할 때 무효,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죠. 왜? 성립하고 난 후에 무슨 말이 나와? 무슨 말 나와? 무효라는 말이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4번 맞죠? 5번.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 한다? 언제? 무효 원인이 뭐한 후? 소멸한 후에 한다. 이렇게. 자, 10번. 옳지 않은 것은 제한 능력을 요구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 능력자는 거기 제한 능력자 선악 불문, 선악을 불문하고 언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이렇게. 2번. 취소권은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렇게.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 4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줄거 처음부터 무효. 소금 무효죠? 소금 무효. 이렇게. 5번. 미성년자도 추인은 못하죠. 단독 동그라미 취소. 단독 취소할 수 있죠. 거기다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을 하는 거. 추인. 알겠죠? 뭐가 있어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 11번. 무효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계약 성립 시 줄고, 계약 성립 시, 법률 행위 시. 이 말은 소급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소급이다. 이 말의 뜻이 소급하여 유예요. 그때부터 유예요. 그때부터니까 계약 성립 시부터 그러면 안 돼. 이 말은 소급이라는 말이거든요. 2번. 불공정한 법령이죠. 불공정한 법령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2번 틀렸죠? 3번.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죠? 그럼 권리자가 이를 알고 처분하죠? 처분? 아니 추인하죠? 추인.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일해요. 알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해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언제부터 발생해? 소급해서 발생한다 이 말이죠. 소급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 한다? 추인.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추인하죠? 그러면 추인은 누가 한다?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하고 똑같아. 사람은 똑같은데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 있어. 뭐가 된 후에? 성년이 된 후에. 성년이 된 후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자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고 또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죠. 착오를 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착오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뭐를 해? 추인하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죠?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가 동일해. 그래서 우리가 143조 추인권자 보면 140조에 규정한 자, 규정된 자, 누구?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5번.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단독으로 추인. 피성년 후견인은 절대로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제한능력자는 절대로 안 돼. 알겠죠? 특히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추인 안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추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12번은요, 옳은 것은 기한은 누구의 이익? 채무자. 뭐라고 본다? 맨 끝에 추정. 둘 다 틀렸네. 항상 두 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1번 채권자를 뭐로 바꿔? 채무자. 본다를 뭐로 바꿔? 추정. 알겠죠? 둘 다 틀렸어. 2번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할 장래. 확실이다, 불확실이다. 불확실. 확실하면 뭐라고 한다? 기한. 불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하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법률행위 효력이야. 효력하고 발생하고. 효력을 뭐로 바꿔? 성립. 그러면 안 되고. 발생은 뭐라고 한다? 소멸. 그러면 안 돼. 소멸은 해제 조건. 정지는 성립. 뭐죠? 발생. 알겠죠? 해제는 소멸. 정지는 발생.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법률행위 성립의 소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3번 해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이죠. 해제 조건도 효력. 발생 그러면 돼? 안 돼? 여기 나왔잖아요. 뭘 한다? 소멸이라고. 정지는 발생, 해제는 소멸, 장래 뭐? 불확신. 알겠죠? 4번 불법. 불법은요 조건만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 전부. 그래서 불법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다. 틀렸어. 전부가 무효. 5번 시기. 시기는 언제부터? 도래 한때부터 뭐 한다? 시기는 잃는다, 생긴다. 생긴다. 종기는 잃는다. 시기는 생긴다. 언제부터? 도래 한때부터 주고 합의로도 소급한대.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기한은 합의로도 소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올해요. 우리 이제 행정사 시험 범위 중에서 민법 총칙에서 25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행정사 시험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맞는 것이 알겠죠? 공중개사에 앞에 부분에 보면 뭐 법인이라든가 뒷부분에 기간,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보면, 반사회적 법률이 바로 앞에 보면 물건이라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시험 범위하고 조금 벗어난 지문들이 있어서 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나온 것이 여기요, 12문제고, 다음 주에는, 지금 변호사 시험이 받고요, 변호사요. 우리 시험 범위하고 똑같은데 지문이 약간 길어요. 알겠죠? 지문이 똑같은데. 그다음 이제 변리사 시험이 있어요. 변리사 시험은 조금요, 우리 문제집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변리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노무사인데 노무사는 몇 문제가 안 돼요. 노무사는 25문제 민법 중에서 민법 총칙 전부하고 채권법 전부인데 채권법이 엄청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은 내 생각은 한 6, 7문제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시험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